2020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실시되는 초고령 사회대비 6080 성인지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다시 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내 마음 헤아리기입니다. 21세기 마인드 아카데미는 생활 속 활용 가능한 재미있는 활동과 21세기 성인지 감수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회차 중에 1, 2회차 강의를 맡은 이선예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 안의 나, 가족 안의 나를 이야기하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헤아려서 토닥토닥 나를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뇌풀기 활동과 성인지에 대해 갈등을 알아보고 부두 표현 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먹거리로 치유하기입니다. 우리 뇌의 1000억 개 뇌세포 중에 하루에 15,000개씩 잃어버립니다. 매일 뇌풀기 운동으로 건강한 뇌를 만들어 봐요. 먼저 뇌풀기 운동부터 하실까요? 고령화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치매 늦게 진행시키기. 치매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건망증이라고 하는 MCI 단계가 5년 안에 70%가 치매로 진행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깜빡깜빡해. 이런 경도인지 단계도 치매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 운동을 하면은 그 치매를 7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뇌풀기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의 힘, 건망증 뛰어넘기, 이번엔 2입니다. 자, 그럼 뇌풀기 운동 시작해 볼까요? 네, 건망증 뛰어넘기 실습 두 번째. 요리를 하다가 설탕이 떨어졌어요. 설탕이 창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설탕을 가지러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창고에 가지러 가는 도중에 식탁 위에 있는 오늘 신문에 흥미가 있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신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고를 갔는데 내가 여기를 왜 왔지? 내가 여기 뭘 가지러 왔는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혹 있으셨죠? 네.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해결책은 첫 번째, 설탕이 떨어져서 창고에 가서 설탕을 가져오겠다고 천천히 생각하기. 자, 여기서 천천히 생각하기예요. 두 번째는 생각을 했으니까 소리 내어서 입으로 얘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입으로 창고에서 설탕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였죠? 네, 머릿속으로 창고에서 설탕을 가져오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네,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건망증이나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자, 그래서 건망증 뛰어넘기를 정리를 해보면 주의력 늘리기입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 안 됩니다. 아까 창고를 가다가 신문을 봐도 무심코 했어요. 열쇠를 놔도 무심코 했어요. 무심코 하는 행동 안 됩니다. 하고 있는 행동을 목소리로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천천히 하세요. 정신없는 상황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셔야 됩니다. 건망증 뛰어넘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이 있죠. 네모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동그라미와 네모, 그리고 색도 잘 눈여겨보세요. 시간은 5초를 드리겠습니다. 5초 후에는 같은 그림을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억하셨나요? 넘기겠습니다. 네. 똑같은 그 그림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잘 찾아보세요. 찾아보셨습니까? 네.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있었습니다. 맞히셨나요? 네. 다음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모양과 방향을 눈여겨보세요. 이번에도 시간은 5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넘깁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네, 잘 찾아보세요. 자, 모양과 방향을 제가 잘 보라 그랬죠? 네, 여기에 있었습니다. 맞히셨나요? 네, 그럼 다음에는 조금
조금 더 어려운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복잡하네요. 그 대신 모양이 동그라미와 네모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시간은 5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어디 있나요? 네, 좀 많이 복잡해졌어요. 자, 이게 바로 네 풀기 운동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여기 있었습니다. 자, 찾으신 분 박수. 네, 우리 그림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동물이 있고요. 꽃이 몇 송이 있죠? 새는 몇 마리 있습니까? 구름은 몇 개 있습니까? 그리고 가운데는 집이 있습니다. 자, 시간은 5초를 드리겠습니다. 5초 후에 그림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 없어졌어요. 꽃은 몇 송이였죠? 새는 몇 마리였나요? 구름은 몇 개였습니까? 집은 몇 채였습니까? 집 가운데는 뭐가 있었죠? 한번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새 한 마리, 두 마리, 그리고 동물, 그리고 꽃 네 송이였죠? 그리고 집 두 개, 가운데 창고가 있었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웠죠? 기억력이 지금 활성화됐습니다. 못 맞히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네 풀기 운동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성인지 가족 갈등에 관해서 존중과 배려, 그리고 내 마음 알기. 그 활동, 푸드 표현 활동으로 가족 간의 거리 좁히기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족 간의 존중과 배려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댓말 하기입니다. 호칭을 부르는 호칭도 야, 너보다는 이름을 불러주거나 커피 한 잔 줘, 커피 한 잔 좀 한 잔 해줘 라고 하는 것보다는 커피 좀 한 잔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고 알았어 보다는 네, 예, 알겠습니다 라고 경호를 쓰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는 말이 많이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경호 쓰기 하실 수 있겠죠? 자, 남성이 말하는 양성평등입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엄마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엄마의 첫 직장은 어땠는지, 엄마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마 다들 마음속에서 아니오를 조용하게 외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저한테 하는 질문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한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이야기를 좀 찾아가보는 여정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이분은 그 자서전 써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누군가에게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영상을 이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어보는 자하고 들어주는 자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인 즉슨 지금까지 엄마의 삶에 대해서, 엄마의 이야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인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저의 엄마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허스토리 일을 하면서 많은 다양한 어머니들의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공통적으로 맨날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할 말이 없어 였어요. 이거 정말 너무 공통적이어서 나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쳤는데 이 말의 뜻은 내 이야기는 가치가 없어 라고 들렸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이야기, 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은, 사회적 목소리를 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누군가가 물어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누군가가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어준 경험이 있으세요? 또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 경험은 얼마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들어주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나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가족 간에, 친구 간에,
그리고 지인 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분들은 누군가를, 상대방을 항상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푸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마음 헤아리기 활동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사과 깎아먹기 활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상징을 소금으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활동 사과 깎아먹기입니다. 이 활동은 집단 대상이나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순서가 오면 사과를 깎아서 먹으면 됩니다. 존중과 배려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사과 깎아먹기 활동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여기 혼자 있으니까 사과 깎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가족끼리 과일을 먹을 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과를 깎아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사과를 깎아서 그냥 자유스럽게 먹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돌려주면 돼요. 네, 저는 사과를 이만큼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옆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줬어요. 자, 저는 이거를 먹습니다. 네. 자, 옆에 있는 사람은 사과를 이걸 받아서 또 깎아 먹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먹은 다음에 이거를 또 옆 사람한테 줍니다. 네. 그래서 이 사과를 깎아서 먹을 때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먹은 다음에 마지막 먹은 사람이 이야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과를 깎아 먹는 활동이 존중과 배려의 시간이 되는 활동입니다. 자, 가족끼리 집에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활동은 소금 자유화입니다. 재료는 색상지에 소금과 콩과 팥과 초코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활동 순서는 마음에 드는 색지를 고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고른 색지 위에 소금을 원하는 만큼만 적당량을 덜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유롭게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색지 위에 표현하며 마음에 드는 꾸미기 색채, 콩, 팥, 초코볼 등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금 자유화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금 자유화 활동은 소금으로 나의 상징을 표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예쁜 종이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받쳐서 놓고 저는 주황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황색으로. 그래서 여기 갖다 놓고 소금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내가 상징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생각하고 소금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여기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내가 뭘 표현할 것인가, 집에 있는 콩, 팥, 그리고 초코볼 요 세 가지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어떤 걸 표현할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집에서 따라 하시는 거예요. 자, 소금이 저는 요만큼이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자유롭게 그냥 형체가 이쁘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징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뭐 지붕이죠, 그죠? 네. 그리고 밑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뭐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콩도 있고 팥도 있고 여러 가지를 잔뜩 갖다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자기가 상징하는 건 어떤 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콩, 팥, 그리고 초코볼이 없다 그러면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열매를 가지고 해도 되고 씨를 가지고 해도 되고. 근데 저는 소금이 조금 더 필요하네요.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
소금 자유화. 그래서 어떤 그 상징적인 거를 만들었을 때 내 마음을 여기다가 표현해 주는 거죠. 자, 이건 우산이에요. 그래서 우산은 비가 올 때 받쳐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기고 뒤엉켜도 우산으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산을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표현하실까요?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을 한번 재밌게 즐겨보세요. 자, 그러면 간단한 사과 깎아 먹는 활동이랑 그 다음에 소금 자유와 이 활동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작품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예삐 강아지가 집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가족이래요. 그래서 본인도 예삐처럼 닮고 싶다고 예삐 얼굴을 소금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분은 백조를 표현했어요. 지금 현재 당신은 우아하지 않대요. 근데 앞으로 우아하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우산을 표현했습니다. 자, 우산 밑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아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가족들, 힘든 사람들을 우산을 받쳐주듯이 본인이 그렇게 보호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예, 일상생활에서 소금으로 가지고 이렇게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 건강한 활동입니다. 자, 이분은 마중물을 표현한 거, 펌프예요. 그림이. 한 바구니의 물, 한 공기의 물이 여러 물을 퍼올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분은 아주 그 솜털같이 부드러운 사랑을 주고 싶대요. 자, 이분은 나비같이 훨훨 날고 싶다고 소금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표현 잘 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삶. 장수가 축복되게 하려면 평균 수명은 요즘 몇 살인가요? 건강 수명은? 그리고 기대 수명은? 그렇지만 수명의 양은 양이 아닌 질을 늘려야 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꿈과 목표 세우기입니다.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약해지지 마라는 제목의 글에 시바타 도요라는 100세 할머니의 시였습니다. 자, 100세 시인 시바타 도요 할머니는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92세부터 시를 시작해서 102세가 되도록 10년 동안 시 활동을 했습니다. 꿈과 목표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꿈과 목표를 가지셔야 합니다. 자, 시 하나 더 볼까요? 화장이라는 시예요. 아들이 초등학교 때 너희 엄마 참 예쁘시다. 친구가 말했다고 기쁜 듯 얘기했던 적이 있어. 그 후로 정성껏 97 지금도 화장을 하지.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92세부터 102세까지 시 활동을 하신 시바타 도요님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꿈. 나는 현재 누구이고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지 무엇을 할지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와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버킷리스트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시나리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이 미래에 가야 할 길을 미리 그려보는 것은 의미 있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미래의 행복을 예고하는 레드카펫입니다. 레드카펫의 의미는 권위와 최고의 환대를 의미합니다. 분명한 자기 인식이 된 다음에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미래의 행복을 예고하는 과정입니다. 나 자신 토닥토닥 사랑하기. 이제부터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양성평등 문화만들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